LA 램스는 10승 7패를 기록했죠. 와, 10승 7패인데 디비전 1위였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죠. 시즌 초에는 무려 1승 4패로 저조한 출발을 했어요. 그러나 쿠퍼컵과 푸카나쿠아가 돌아오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반등에 성공을 했고 바이위크를 기점으로 해서 12경기 중에 9승을 거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1위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을 했죠. 시즌 후반 이 시애틀과 승률이 동률이긴 했는데 타이브레이커에서 상대 전적 그리고 승률에 앞서면서 1위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주요 부상에도 불구하고 젊은 선수들과 리빌딩에서 이어지는 효과 그리고 션 맥베이 헤드코치의 전술로 인해서 흐름 전환을 잘 만들어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NFL 역사상 최초로 2년 연속 시즌 중 3승 차 이상의 열세에서 역전, 이 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굉장한 업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도 디펜스의 강한 프레셔를 앞대어서 미네소타 바이킹스를 완전히 박살내는데 성공을 했고요. 아주 좋은 플레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날아다니는 제러드 벌스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고 하지만 디비전 라운드에서 필라델피아 이글스를 상대로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죠. 마지막 드라이브 실패가 결국 패배로 연결이 됐고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에런 도널드를 대표로 한 주축 선수들이 대거 이탈을 했고 초반 주요 선수들의 부상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베테랑과 신인의 조화를 통해서 팀 리툴링에 성공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튜 스태포드의 리더십 그리고 카이렌 윌리엄스, 푸카나쿠아 이런 코어들의 활약 여기에 디펜스 신인들의 활약이 더해지고 션 맥베이의 전술 혁신이 2024 시즌 NFC 최고의 반전 스토리를 만들어냈다라는 평가를 전 내리고 싶네요. 디트로이트 라이언스가 최근 몇 년간 이 리빌딩의 정수를 보여줬다면 램스는 리툴링의 정수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헤드코치와 쿼터백이라는 좀 주요 포지션에서의 안정된 활약 속에서 디펜스 코어들을 속속히 채워 넣으면서 정말 쉽게 리툴링에 성공을 해버렸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단장 레스 스니드의 좀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레스 스니드는 최근 몇 년간 1라운드 지명권을 24시즌을 제외하면 진짜 최근 몇 년간 1라운드 지명권을 거의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데이 2, 데이 3에서 정말 수많은 성공 신화를 만들어냈어요. 바이런 영, 콜비 터너, 브랜든 피스크, 푸카나쿠아, 오마르 스피츠, 캠른 킨첸스 정말 맥베이와 스태퍼드가 주목받은 시즌이었지만 이 뒤에는 레스 스니드가 뽑은 굉장히 데이 2, 데이 3 그리고 심지어 언드래프트 선수까지 굉장히 다양한 선수들이 핵심 코어들로 자리 잡아주면서 어쨌든 리툴링에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스 스니드가 다 만들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펜스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참 맥베이는 참 맥베이다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수직, 수평 모두를 이제 축소한 컴프레스드 포메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프리스냅 모션도 굉장히 높이면서 누가 뛰어나가서 라우트를 타고 누가 런블로킹을 하고 여기에 플레이 액션까지 섞어버리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디펜스 선수들이 누가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롤로 대처를 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활용이 됐습니다. 플레이 액션 활용도가 3할 이상이었고요. 이게 리그 2위였어요. 모션 활용도 75%에 달할 정도로 이게 리그 2위 수준으로 매우 높았습니다. 리그 최상위권이었죠. 플레이 액션에 더해서 메쉬라거나 드래그 같은 짧은 크로싱 라우트 컨셉을 주력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런 굉장히 압축된 형태의 포메이션에 굉장히 최적화된 컨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를 통해서 상대에게 커버리지 혼란을 더했죠. 주전 리시버들이 그리고 공을 잡은 뒤에 야드 애프터 캐치를 정말 잘 뛰는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야드 애프터 캐치의 극대화가 정말 백미였습니다. 단순히 공을 잡고 빨리 뛴 것이 아니라 공을 잡고 뛰어나가기 위한 선수의 블락킹까지 맥베이가 너무 설계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런 맥베이 특유의 멀티레이어 전술 운영으로 인해서 오펜스 전체 퍼포먼스가 매우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매튜 스태포드는 고질적인 부상 이슈 속에서도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계속 기록했고요. 주전 러닝백인 카이렌 윌리엄스 역시도 공격의 중심 축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부상에서 복귀한 나쿠와 컵은 왜 이 선수들이 팀의 핵심인지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변화가 있었는데 이 12 퍼스널의 활용 역시도 돋보였어요. 타이트엔드 콜빈 파킨슨 그리고 데이비스 알렌이 막 리그에서 내로라는 타이트엔드들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팀의 시스템에 정말 잘 녹아내렸고 크로스 미스매치를 활용을 해서 블로킹과 패싱에 동시에 기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카이렌 윌리엄스 중심의 파워러닝 그리고 컷백 시스템, 레이트 다운 상황에서 짧은 거리에서 활용되는 타이트엔드 헤비 시스템 여기에 더해서 스크린이라거나 카운터런 플레이로 안정적으로 패스와 러시 밸런스를 굉장히 유지를 잘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시즌이 지나가면서 조정도 있었어요. 후반기에는 빠른 템포, 그리고 드로우 플레이, 리버스까지 섞으면서 다양한 얼리다운 전략을 구사를 하면서 상대를 정말 공략을 잘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드라이브 지속성도 많이 가져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파생되는 서드다운 컨버전 성공률도 리그 8위로 굉장히 상위권에 속해 있었고요. 레드존 컨버전 성공률은 무려 4위였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단 득점 역시 8위. 리그 상위권 오펜스를 정말 제대로 보여줬죠. 효율성이 굉장히 좋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득점 마무리도 잘하고 공격 성공률도 굉장히 높은 이런 연계성 있는 플레이가 맥베이의 24-7 오펜스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맥베이의 오펜스는 점검을 해봤는데 그럼 디펜스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램스의 디펜스는 사실 라인 모리스 이후 부임한 이 크리스 슐라 시스템에 적응하기 전과 후로 좀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응하기 전에는 정말 리그 최하위 퍼포먼스로 일관했지만 시즌이 진행될수록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리그에서 니켈 패키지, 즉 5명의 세컨더리를 가장 적게 활용한 팀이었던 동시에 베이스 패키지 그리고 다인 패키지의 활용 비율이 상당히 높았던 팀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상대의 퍼스넬과 포메이션의 조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패키지를 운영했고 상대 오펜스에 좀 매치하는 굉장히 유연한 디펜스를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리스 슐라는 좀 전형적인 이 브랜든 스테일리 트리를 따라가는 코치인 만큼 2I를 바탕으로 스냅 전과 후에 세이프티와 코너백들을 로테이팅 시키고 엣지들을 커버리지 드랍시키고 세컨 레벨, 서드 레벨에서 끊임없이 블리츠가 들어가는 등 굉장히 변장과 변화를 통해서 상대에게 혼란을 극대화하는 운영을 많이 가져갔고요. 전반적인 지표 자체는 좋지 않았습니다. 실점 17위, 야드 허용 26위, 디펜스 EPA 25위, 패스와 런 시도당 야드 허용 다 26위. 여기에 더해서 미스 태클, 미스 커뮤니케이션 문제까지 사실 시즌 초중반에 굉장히 겹치면서 전반적으로 디펜스는 리그 중하위권의 그런 지표를 좀 기록을 했어요. 하지만 이런 지표는 시즌 초반에 어떤 부진 그리고 정규 시즌에 좀 들쭉날쭉했던 기복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즌이 진행될수록 선수들은 점점 이 슐라의 시스템에 익숙해졌고 이 디펜스는 성과가 점점 나기 시작했어요. 그 선봉장에 있던 선수는 이 미들라인베커 오마르 스피츠 그리고 세이프티 캠른 킨첸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피츠는 이제 언드래프트 출신이고요. 킨첸슨은 3라운드 출신, 2명 다 이번 시즌 루키였어요. 이 2명의 선수가 이제 8주차 이후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기회를 받고 주전 라인베커와 주전 세이프티로 나서기 시작하면서 좀 변화가 많이 감지가 됐죠. 둘이 세컨 레벨과 서드 레벨에서의 좀 중심을 잡아주면서 미스 태클과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변장 커버리지를 섞은 이 블리츠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 크리스 슐라의 시스템이 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사실 원래도 나쁘지 않았던 제러드 벌스, 브랜든 피스크, 바이런 영을 위시로 한 어린 디펜시브 라인의 파괴력이 더해지면서 굉장히 시즌 후반에 위력적인 디펜스가 완성이 됐어요. 이글스나 빌스 같은 리그 탑 오펜스를 억제하진 못했지만 결론적으로 바이킹스를 상대로 업셋을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스, 피스크, 오마르 스피츠, 캠른 킨첸스라는 굉장히 어린 코어들의 등장 그리고 크리스 슐라 시스템의 안정화 이런 좀 유의미한 성과를 냈던 24시즌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오프시즌 무브를 취했냐. 램스 역시도 이 부진을 털고 크게 도약을 하면서 가능성을 많이 보여준 그런 시즌을 치렀기 때문에 운영진 자체는 큰 변화가 없이 기존 체제가 그대로 거의 유지가 됐습니다. 세대 교체 로스터 구성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적인 플레이에 집중하는 모습이었고요. 대신에 좀 다른 부분에 대한 투자는 있었어요. 팀의 헤드쿼터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캠프 시설 등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램스 빌리지 앳 워너 센터라는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2027년부터 착공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구단 시설에 대한 어떤 현대화 요것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한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인사적으로는 타이트엔드 코치 그리고 패스러셔 코디네이터로 신규 인사가 합류한 부분도 있었고 스페셜 팀에서도 보강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핵심 인사들은 대부분 유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수진에서는 이번 오프시즌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팀을 대표하던 얼굴들이 떠나는 그런 아쉬운 무브가 있었어요.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와이드 리시버 쿠퍼 컵이 팀을 드디어 떠난 것이 정말 가장 큰 뉴스였고요. 떠나자마자 정말 그 자리에 또 다른 리그 스타라고 할 수 있는 드반테 아담스를 영입하면서 즉각적으로 또 이 공백을 메꾸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스태포드가 나쿠아 그리고 쿠퍼컵의 부상 기간 동안 굉장히 부진했던 것을 고려하면 드반테 아담스 영입은 진짜 오펜스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외에 베어스 출신의 센터 콜먼 쉘튼 이런 선수를 또 영입했고 드래프트에서 타이트엔드 테런스 퍼거슨, 러닝백 자케스 헌터
와이드 리시버 코나터 먼필드 이런 선수를 지명하면서 기본적으로 두터운 주전 자리 뒤에 좀 스킬 포지션 뎁스를 강화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또 드래프트 과정에서 펠컨스와의 트레이드 다운을 통해서 또 26시즌 1라운드 지명권을 하나 더 확보한 거는 굉장히 잘한 무브였죠. 매튜 스태포드가 지금 굉장히 좀 건강이 이슈가 좀 많은 선수인데 스태포드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함으로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무브를 가져갔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비도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기존 전력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FA와 드래프트를 통해서 잘 채워넣는 형태를 취했는데 좀 어떤 부분들이 좀 눈에 많이 들어오시나요? 뭐 디펜스도 인앤아웃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알짜배기 역할을 해줬던 뭐 노즈 태클, 바비 브라운이라던가 엣지 마이클 호윗, 뭐 라인베커 크리스티안 로즈붐 이런 3명의 선수들이 주로 팀을 떠났고요. 여기에 차저스 디펜스 핵심이었던 푸나포드 그리고 펠컨스의 라인베커 나단 랜드맨을 또 영입했습니다. 드래프트에서 또 3라운드에서 조사이아 스튜어트라는 선수를 또 지명하면서 기본적으로 유출이 있는 포지션을 다 그대로 채워 넣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히 푸나포드 영입은 후술하겠지만 굉장히 강력한 램스 디펜시브 라인에 파괴력을 더해줄 좋은 영입으로 보이고요. 시즌 후반부에 좀 좋은 모습을 보였던 세컨더리가 다 전부 유지가 됐고 세컨더리 탤런트를 올려줄 만한 조금 별다른 추가 영입이 없었다는 부분은 살짝 아쉽긴 합니다. 어쨌든 공수 전반적으로 유출에 따른 영입이 굉장히 착실하게 잘 이루어졌고 드래프트도 굉장히 잘 착실하게 진행이 됐고요. 미래까지 확보한 굉장히 좋은 오프 시즌을 보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드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장이 그대로예요. 왜냐면 그쵸. LA 차저스에서 왔기 때문이죠. 자,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25시즌 어떤 부분들을 주목해보면 좋을까? 일단 성공적인 시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오펜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페이 책의 특유의 복잡한 모션, 다양한 포메이션, 유연한 러싱, 패스의 분산, 이것은 여전히 트렌디했고 유효했죠. 전반기 부진과 스태포드의 건강 이슈 속에서도 결국 3,700야드를 넘겼고요. 20개 이상의 터치다운을 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카이른 윌리엄스는 리그 상위권 퍼포먼스를 보여줬고요. 그에 합당한 계약을 받았죠. 바로 어제였나요? 오늘이었나? 따끈따끈한 소식이 하나 들렸죠. 3년 3,300만 달러짜리 계약 연장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여기에 푸칸 아쿠아가 건재한 상태에서 드반테 아담스까지 가세를 했기 때문에 버틸컬과 숏게임에서 모두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단 저희가 앞에서 계속 강조했지만 오펜시브 라인의 불안정성과 내구성은 이번 시즌에도 매우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카디널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램스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24시즌 선발 5명의 라인업이 23%에서만 동일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핵심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역시도 아쉬운 부분이죠. 또한 컵이 이탈을 했기 때문에 슬롯과 서브에서 와이드 리시버 역할을 담당할 선수들의 실링이 너무나도 명확한 부분 역시도 단점으로 지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컵은 단순히 공을 잘 잡아주는 선수가 아니에요. 모션도 굉장히 영리하게 잘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야드 애프터 캐치를 위해서 블락도 엄청나게 잘하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롤을 구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동일하게 수행해줄 선수가 분명히 없다. 있는 선수들이 한계가 너무 명확하다라는 부분 역시도 좀 걱정이 되는 지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난 시즌에 실험적으로 12 퍼스널 확대가 눈에 띄었는데 맥베이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 빅슬라시나보다 타이트핸드 기반의 전술 예측은 상대적으로 예측이 쉽거든요. 다른 전술 운용에 비해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와이드 리시버 뎁스의 얇음이 클러치 상황에서 단점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상당하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과제가 상당히 많은 오펜스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과제 중에 하나는 또 이 오펜시브 라인의 안정성과 함께 얘기되어야 될 부분 바로 런게임의 효율성입니다.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러싱 시도당 야드 3.9야드로 리그 31위에 그쳤고요. 컨택 전 평균 야드가 2.2야드로 24위, 컨택 후의 평균 획득 야드가 1.7야드로 똑같이 24위에 그쳤습니다. 러싱 석세스 레이트 또한 50.9% 리그 20위에 그치면서 평균을 소폭 상회하는 정도의 기록을 남겼어요. 사실 퍼스트 다운, 세컨 다운에서 런 게임이 가져가는 역할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러싱 효율이 제대로 받쳐주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드라이브의 지속성을 담보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서드 다운의 부담으로 이어지죠. 스태포드 서드 다운에서 굉장히 부진했어요. 이번 시즌 16개 색을 얻어맞았고 4개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패스 레이팅이 73.9에 그쳤습니다. 이게 스타팅 쿼터백 중 최하의 기록이에요. 이거는 뭐 주전 오라인들의 부상도 있었고 뭐 인사이드 존 비율의 어떤 러싱의 어떤 스킴의 변화도 있었고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다음 시즌 램스가 반드시 잡고 가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이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오라인이 약간 불안한 상황이죠.
뭐 지난 시즌에 비해서 크게 업그레이드된 것도 없고 특히 뭐 이글스전에서 보여줬던 이런 조금 특히 오른쪽 사이드에서의 좀 약점들이 전혀 조금 개선이 된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션 맥베이는 사실 매년 이 존 러싱 그리고 갭 러싱의 비중을 조절하면서 러싱의 색깔을 조금씩 바꾸고 있긴 하지만 뭐 또 이런 변화가 다음 시즌에도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갭 스킴을 조금 더 비중 높게 가져간다거나 제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12퍼스넬의 비율을 조금 더 올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조정을 하면서 런게임의 효율을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서드다운에서 또 최고의 무기 중 하나인 또 드반테 아담스가 합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런게임의 안정성이 생기고 서드다운에서의 스태포드의 어떤 퍼포먼스가 좀 향상이 된다면 이 오펜스는 지난 시즌에 비해서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런게임의 효율 그리고 서드다운에서의 퍼포먼스 이 두 가지가 다음 시즌 램스 오펜스의 가장 중요한 키이지 않나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역대급 D라인이 결성이 됐거든요. 야, 역시 NFC 웨스트 와일드 합니다. NFC 내에서도 손꼽히는 폭발력을 갖춘 든든한 로테이션 뎁스를 자랑하고 있죠. 이 램스의 D라인이. 심지어 주전들이 너무 젊어요. 2년 차에 돌입하는 벌스, 피스크, 그리고 3년 차에 돌입하는 터너와 영, FE로 합류하며 런스탑에 큰 힘을 실어줄 푸나포드까지. 이런 재밌는 지점은 주전과 준주전 선수들이 각자 강점을 갖는 부분이 다른데 팀으로서 조합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어떤 선수는 스피드의 강점이 있고 어떤 선수는 파워, 폭발력 강점이 있고 민첩성의 강점이 있는 선수도 있고 스킬셋의 강점이 있는 선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서로의 강점을 활용해서 시너지를 높인다는 부분이 현재 LA램스 디펜시브 라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트레이닝 캠프에서도 이 연습 경기를 하잖아요. 그때 디펜스가 주도하고 있다는 인터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물론 디펜시브 라인은 굉장히 훌륭한데 이 세컨더리의 불안함은 여전하죠. 특히 2선과 3선에 있는 뎁스적인 부분이라거나 경험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지난 시즌처럼 D라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가 반복이 된다면 이번 시즌도 좀 아슬아슬한 그런 디펜스가 연이어서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뭐 그래도 오펜스에 비해서 저는 디펜스는 크게 걱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램스는 사실 이번 오프 시즌에 뭐 세컨더리를 보강하기보다 오히려 좀 앞라인을 보강하는 선택을 했죠. 차저스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던 이 푸나포드를 영입한 거는 이번 시즌 굉장히 FA 영입 중에 가장 좋은 영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난 시즌 램스를 돌이켜보면 이글스에게 2차례 패배하는 과정에서 이 런 디펜스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두 경기 모두 280 러싱 야드 이상을 허용했을 정도고요. 그 외에도 사실 디비전 라이벌들인 카디널스도 그렇고요. 49너스도 그렇고요. 시옥스도 그렇고요. 모두 다음 시즌 런 게임을 중심으로 오펜스를 풀어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푸나포드의 합류는 사실 기존의 램스의 이 디펜시브 라인이 갖고 있는 강점 갭 페네트레이션 뿐만 아니라 이 갭 컨트롤에서 강점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이 디펜시브 라인은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벌스와 터너, 포드, 뭐 피스크, 바이런용으로 이어지는 이 디펜시브 라인은 개인적으로 뭐 스틸러스나 자이언츠, 뭐 텍산스 등과 견주어도 전혀 부족한 것이 없어 보여요. 이 디펜시브 라인은 사실 다음 시즌 디비전 라이벌들은 물론이고 또 다시 한번 이글스를 만나게 되고요. 콜츠도 만나고요. 레이븐스도 만나고요. 라이언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푸나포드의 합류가 이 디펜시브 라인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런 디펜스에서 얼마나 큰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아마 또 재밌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러면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건데 이 푸나포드가 이렇게 좋은 선수인데 왜 이전 팀들은 계속 이 선수를 놓쳤을까? 왜 FA로 계속 선수가 나올까?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죠. 왜 그럴까요? 인사이드 디펜시브 라인맨인데 키가 180입니다. 그렇죠. 작아요. 굉장히 작아요. 언더사이즈 리그에서 진짜 가장 작은 디펜시브 인사이드 디펜시브 라인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힘은 되게 좋거든요. 이렇게 몸집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뭐 갭을 컨트롤하고 상대 런을 막는 특화가 되는데 약간 패스러시 스킬셋의 한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다 보니까 이 선수를 아주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대형 계약을 주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에디님 추가적으로 의견 주시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스킬셋 자체가 특정 좀 스킴에 많이 국한된 스킬셋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차저스의 제시 민터 스킴이라던가 뭐 이번 시즌 크리스 슐라의 스킴처럼 기본적으로 원앤해프 갭 좀 그런 갭을 컨트롤하는데 조금
디펜시브 라인이 조금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에서 잘 어울리는 디펜시브 라인이기 때문에 리그 전반적으로 통용되기는 조금 쉽지 않다. 그래서 조금 큰 계약을 받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귀엽게 생겼습니다. 자꾸 자, 귀엽죠. 네, 자꾸 귀엽습니다.